3년간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를 쉬운 여자로 보시는 건 아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39살 재혁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모텔 여주인이 손님 방에 드나들다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오늘은 수건도 리모컨 문제도 아니에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과부가 된 후 3년. 단 한 번도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좁은 욕실, 젖은 타일 바닥,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가요. 그의 속삭임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 올해 52세 김수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남은 건 이 낡은 모텔뿐이었어요. 해맞이장 모텔. 20년 된 2층 건물로 국도변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드물었어요. 가끔 지나가는 영업사원들, 이따금 얼굴을 가린 불륜 커플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 지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 잘 지내? 라고 물었지만 사실 전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모텔을 지키는 게 외롭긴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 저녁이면 혼자 먹는 식사.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4월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똑똑. 카운터벨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다린 군복 차림이었어요. 소령 계급장이 어깨에 붙어 있었습니다. 키는 큰 편이었고 얼굴은 날카로우면서도 단정했어요. 방 있나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있어요. 몇 시간 쓰실 건가요? 아니요, 2주 정도 묵을 수 있을까요? 2주라니. 이 외진 모텔에 2주나 묵겠다는 손님은 처음이었어요. 2주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녁 앞두고 마지막 휴가예요. 조용한 곳에서 좀 쉬고 싶어서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203호 드릴게요. 2층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쇠를 건네는데 손이 스쳤습니다. 순간 심장이 두근 뛰었어요. 남자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군복 차림의 넓은 어깨, 곧은 자세. 나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가요? 이렇게 가슴이 뛴 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뭐 하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드르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203호 손님인데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심장이 또 뛰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TV가 안 나오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방 TV가 좀 오래돼서 그래요. 지금 올라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수리도구를 챙겨 203호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자꾸 뛰었어요.
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방금 샤워를 한 모양이었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고 간편한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TV가 안 나와서요. 네, 제가 볼게요. TV는 침대 맞은편 벽에 붙어 있는 구조였어요. 선을 확인하려면 뒤쪽으로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TV 뒤를 살폈어요. 이게 가끔 그래요. 선이 헐거워지면 뒤를 돌아보며 설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내 얼굴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몸을 숙인 자세, 살짝 흘러내린 옷깃, 드러난 쇄골과 목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나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잘못한 걸 들킨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됐어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어요. 아니에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 눈빛, 나를 그렇게 봤어?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52세 과부가 처음 보는 남자의 시선에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세월의 흔적. 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나도 여자였구나. 그리고 이상한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그 남자가 날 부를까? 3일이 지났어요. 그 남자는 매일 저녁 6시쯤 외출했다가 9시쯤 돌아왔습니다. 간편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자세는 여전히 곧았어요. 카운터에 설 때마다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TV 사건 이후로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꾸 내게 머물렀어요. 나도 모르게 그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4일째 되던 저녁이었어요. 그가 카운터에 기대섰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기요. 네. 근처에 식당 같은 데 없나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어서요. 멀어요. 차로 20분은 가야 해요. 아.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 보니 지쳤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만든 반찬 좀 드실래요?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왜 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네, 어차피 혼자 먹는 거라 양도 많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8시 카운터 옆 작은 방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테이블 하나 겨우 들어가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주 앉으니 무릎이 닿을 듯 가까웠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그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감탄이 나왔어요. 정말 맛있네요.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는 것 같아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누군가를 챙기는 게 행복했을까? 혼자 사세요? 궁금했어요. 이렇게 젊은 남자가 왜 혼자 이 외진 곳에 2주나 묵으려는 건지. 네, 이혼했어요. 2년 됐네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수진 씨는요? 이번엔 그가 물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처음 제대로 대화하는 사람한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강재혁이에요. 소령으로 20년 복무했습니다. 수진이에요. 이름을 나눴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형광등이 미약하게 깜빡였습니다. 재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네, 되게 고우신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50이 넘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도 고우세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만인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말은 잘 안 했는데 앞으로 열흘 더 있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의 손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였어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저도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그의 손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힘이 들어갔어요. 좁은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으니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쌓아왔던 벽이, 지켜왔던 거리가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재혁이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내 옆으로 왔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 속삭이는 목소리, 떨리는 눈빛,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으려는 순간 띵동, 카운터벨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어요. 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죄송해요. 나가봐야 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그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카운터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방금 뭘 하려던 거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카운터엔 불륜 커플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숙박 신청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님을 보낸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만약 벨이 안 울렸다면 상상만으로도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의 체온이, 그의 떨리는 눈빛이, 닿을 뻔했던 입술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제 어떻게 마주하지? 불안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내일 또 그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다음 날 아침 재혁과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한 글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은 잊어야 해. 손님과 주인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저녁 6시 재혁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나도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는 수건을 받아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뒷모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그날 밤 9시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을 거였지만 왠지 손이 많이 갔어요.
재혁 씨가 좋아했던 음식인데 그 생각을 하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손님이야.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찌개 한 그릇을 더 담았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챙겼어요. 그냥 저녁 안 먹었을 것 같아서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203호로 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에 섰을 때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네.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막혔어요. 재혁이 욕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친 모습, 젖은 머리,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어깨,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군인답게 탄탄한 체격, 건강해 보이는 윤곽.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수진 씨? 재혁이 나를 봤어요. 아, 저기.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문이 열려 있어서요. 저녁 안 드셨을 것 같아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재혁이 서둘러 옷을 챙겼어요. 들어오세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미 티셔츠를 걸쳤지만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마침 배고팠는데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셔서 한번 봐주려고요. 아, 네. 부탁드려요. 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축축한 타일. 보일러 밸브를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온수가 왜 안 오지?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수진 씨, 재혁의 목소리 너무 가까웠습니다. 네. 돌아보려는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어깨를 스쳤어요.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속삭이는 목소리. 재혁 씨,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못 참겠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젖은 바닥 위에서 좁은 욕실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저는 모텔 여주인이에요. 손님이랑 이런다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그의 손이 내 팔에 머물렀어요. 저를 쉬운 여자로 보시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가 나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마주본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어젯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가까워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방으로 가요. 재혁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을 떴어요. 낯익은 천장, 옆을 보니 재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현실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재혁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왔습니다. 잠에서 깨지 않은 채로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그 후 사흘, 재혁은 매일 밤 나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전구 좀 갈아주실 수 있나요? 리모컨이 또 말을 안 들어요. 이불이 좀 찝찝한데 모두 핑계였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번 그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끌어안는 시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밤, 203호로 가는 복도에서였습니다. 201호 문이 열렸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어요. 같은 부대 사람인 듯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어요. 네. 그는 대답 대신 날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의미심장한 눈빛.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똑똑. 들어와요. 재혁의 목소리에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재혁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저 사람 뭔가 이상하게 봤어. 이틀째 또 203호로 갔습니다. 재혁이 수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201호 문틈으로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203호 문을 두드렸어요.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켰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흘째 되던 저녁,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201호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저기요. 네. 제 손님, 203호 손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니요. 그냥 손님이에요. 그런데 자주 방에 드나드시던데요? 시설이 낡아서 불편한 게 많아서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가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제 방도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예. 얼마예요? 말만 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총각방엔 제 집처럼 드나들더만요. 그의 눈빛이 비웃고 있었어요. 나가주세요. 에이, 왜 그러세요? 저도 돈 있어요. 나가라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어요. 즉, 뭐 별거 아닌데. 계단을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뭘 한 거지? 저 사람들 눈에 나는 그런 여자였구나. 재혁과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 다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쉬운 여자였던 거야. 그날 밤 203호로 가지 않았어요.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안 오세요? 오늘은 바빠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재혁이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2주가 끝났어요. 2주 동안 감사했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듯 했지만, 네, 조심히 가세요. 나는 그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수진 씨, 어젯밤 손님 기다리셨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짐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모텔 문을 나섰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카운터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맞는 거겠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모텔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재혁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201호 남자도 떠났어요. 떠나기 전 비웃는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203호를 청소했어요.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52세 과부, 낡은 모텔 여주인. 그게 나였어요. 하지만
203호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모텔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 오는 손님들, 그게 전부였어요. 재혁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역시 그냥 외로움이었구나. 속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저 허전했습니다. 203호를 청소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똑똑 카운터벨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재혁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사복 차림. 재혁 씨, 왔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왜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다시 온다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요. 저녁 절차가 좀 밀려서요. 죄송해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방 있나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습니다. 203호요. 네, 거기로 주세요. 우리의 방. 그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왔네.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8시 203호로 반찬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똑똑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재혁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 씨, 네. 그때 왜 피하셨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마지막 날 연락도 안 받으시고 차갑게 대하셨잖아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재혁이 일어났습니다. 내 앞으로 왔어요. 말해주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왜요? 우리는 손님이랑 주인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무도 몰라요. 201호 손님은 알던데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재혁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저한테 제 방도 와달라고 했어요. 얼마냐고 물었어요. 다른 총각방엔 제 집처럼 드나든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수진 씨, 재혁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맞잖아요. 모텔 여주인이 손님 방에 드나들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쉬운 여자예요. 그만해요. 재혁이 나를 안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준 건 돈 때문이 아니잖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외로워서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한 달 내내 생각했어요. 수진 씨 생각만.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203호 청소하면서 울었어요. 이제 안 울어도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지 말아요. 재혁이 내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둘만 알면 돼요. 그게 될까요? 될 거예요. 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수진 씨, 저요. 네, 좋아해요. 진짜로. 심장이 멈췄어요. 외로움이 아니에요. 정말 좋아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냥 좋으니까요. 재혁이 내 눈물을 닦아줬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과거도 상관없어요. 저는 주름도 많고 그래도 예뻐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수진 씨가 웃을 때, 밥 해줄 때, 청소할 때 그가 미소 지었어요. 다 예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재혁이 나를 꽉 안았습니다. 다시는 안 놓을게요. 저도요.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네,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재혁이 웃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네. 후회해요? 아니요. 다행이다. 재혁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요. 앞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올게요. 매주요? 네. 그리고요. 재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언젠가는 수진 씨 딸한테도 인사하고 싶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딸한테요? 네, 정식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심이에요? 네, 저 진심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혁의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창밖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203호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재혁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모텔을 고쳤습니다. 보일러, 형광등, 벽지. 하나씩 새로워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재혁과 함께 카운터 옆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응? 저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요? 이 모텔 말이에요. 재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됐죠? 네, 남편이랑 시작했을 때부터요. 많이 낡았어요. 알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위치는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바다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재혁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 모텔 대신에 펜션 지어볼까요? 펜션이요? 네, 깨끗하고 예쁜 펜션. 가족 단위 손님들이 올 수 있게 커플들도 오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돈이, 제가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더 모을게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일 더 하면 돼요. 그리고 재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같이 운영해요. 저랑 같이요? 네. 저는 건물 관리하고 수진 씨는 손님 맞이하고.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게까지? 좋아하니까요. 재혁이 내 뺨을 닦아줬습니다. 수진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매일. 저는 나이도 많고 상관없어요. 딸도 있고 딸도 좋아요. 인사하고 싶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럼 같이 할 거예요?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해요. 재혁이 나를 꽉 안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 52세에 찾아온 두 번째 인생이었어요. 그날 오후, 재혁과 함께 모텔 주변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만들고 저기엔 꽃밭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1층은 카페 겸 식당으로 하면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펜션 이름도 정했습니다. 해맞이 펜션. 남편이 지었던 이름. 그걸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재혁이 웃었습니다. 새로 시작하지만 과거도 함께 가는 거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6달이 흘렀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낡은 모텔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갔어요. 재혁은 매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인부들과 이야기하고 나는 설계도를 보며 상상했어요. 여기가 로비, 저기가 객실.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딸 지혜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지혜야. 3개월 만에 재회였습니다. 엄마, 여기 완전 공사장이네. 응, 펜션 짓고 있어. 펜션요? 갑자기 지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새로 시작하려고. 혼자요? 아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그때였어요. 재혁이 현장에서 걸어왔습니다. 수진 씨, 지혜가 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이요? 응. 재혁이 우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재혁이라고 합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혜는 말이 없었어요. 나를 보고 재혁을 보고 엄마, 잠깐만 얘기해요. 지혜가 내 팔을 끌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같이 펜션하기로 한 사람이야. 그게 다예요?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야. 지혜의 눈이 또 커졌어요. 엄마가요? 저 남자를요? 응. 나이 차이 많이 나 보이는데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어요.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여요. 응?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요. 전화할 때도 목소리가 밝아졌고. 정말? 네,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다른 사람 좋아하게 돼서. 아니에요. 지혜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지혜야, 저 남자분 엄마한테 잘해줘요? 응, 잘해줘. 그럼 됐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엄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꽉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저 소개시켜줘요. 제대로. 응. 우리는 재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재혁 씨. 네. 제 딸 지혜예요. 안녕하세요, 지혜 씨. 재혁이 다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잘 모실게요. 재혁도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로부터 석 달, 펜션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외벽, 넓은 창문, 예쁜 정원, 해맞이 펜션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재혁과 나란히 서서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됐네요. 꿈만 같아요. 수진 씨, 네, 행복해요? 재혁이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그럴게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어요. 가족 단위였습니다. 부부와 어린아이 둘. 어서 오세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와, 여기 정말 깨끗하다. 바다도 보이네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혁과 함께 1층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예쁘다. 응. 수진 씨. 응. 사랑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옆에 있어 줄 거죠? 당연하죠. 재혁이 웃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203호는 이제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방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해맞이 펜션 전체로 커졌으니까요. 52세,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가시기 전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하시고 자주 들으러 와주셔요. 감사합니다.